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액션 영화 배우 겸 감독인 스티븐 시걸이 돈바스 엘레노프카의 초토화된 구치소를 방문했습니다. 하이마스 로켓이 떨어져 수용되던 아조프 대원 50명이 숨지고 70명이 다친 곳입니다. 그는 젤렌스키의 고문 지시 등 잔악 행위에 대해 막 진술을 시작하려던 네오나치 대원이 여기서 사망한 점이 흥미롭다고 말했습니다. 또 구치소 폭격은 제네바 협정 위반뿐만이 아니라 전쟁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스티븐 시걸은 젤렌스키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현장의 내외부를 보면 미사일이나 로켓으로 폭격당한 게 분명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엘레노프카 폭격 당시 러시아 측은 우크라이나의 소행이라면서 그 증거로 하이마스 파편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와 서구 미디어들은 러시아 측이 아조프 대원들을 폭사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마리오폴에서 투항한 아조프 대원들은 젤렌스키가 구원 병력을 보내주지 않고 최후까지 싸우다 전사하라고 한 데 대해 원한을 품고 있었습니다. 또 젤렌스키가 폴란드에 나라를 팔아 넘기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관할 지역의 구치소를 폭파해 포로들을 살해함으로써 무슨 이익을 취할 수 있는지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듭니다. 자포리자 원전도 마찬가지입니다. 3월부터 러시아가 장악해 관리해오던 원전에 대해 러시아군이 공습을 가함으로써 유럽 전체를 핵으로 위협한다는 게 누가 들어도 이해하기 힘듭니다. 자포리자 원전에 불상사가 발생하면 그 재앙은 체르노빌 이상입니다. 모스크바까지 피해를 입을 정도입니다. 어느 나라든 전쟁을 하면서 이미 점령한 것을 오염시키는 짓은 하지 않습니다. 스티븐 시걸은 세상은 진실을 모른다면서 돈바스 엘레노프카 폭격에 대한 다큐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는 미디어에서 기사를 쓰는 자들의 98%가 돈바스에 가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멋대로 떠들기 때문에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 분쟁의 진실을 알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스티븐 시걸은 러시아 국영TV의 솔로비오프 프로그램에도 출연해 다큐 제작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아조프 대대와 우크라이나군 36여단의 포로와도 대화를 나눴다면서 하이마스 로켓 파편을 포함한 증거물과 관련 진술들을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즉 키예프가 자국 군인을 고의로 학살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러시아와 미국 간 인도적 관계를 위한 러시아 외교부 특별대표인 스티븐 시걸은 프로그램 제작에 국가 두마의 지원도 받게 됩니다. 우크라이나와 서구 미디어들은 스티븐 시걸이 러시아의 입장을 두둔한다고 비난하고 있지만 반드시 그렇게만 볼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서구 미디어들이 일방적으로 우크라이나 입장만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스티븐 시걸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쪽을 편든다는 점이 아니라 얼마나 객관적이고 상식에 부합하느냐입니다. 러시아 국가두마 국제문제위원장 레오니드 슬루츠키는 시걸의 다큐를 계기로 우크라이나 파시스트의 이중성과 거짓말, 범죄의 세계가 눈을 뜨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가두마 문화위원회 초대 부위원장인 엘레나 드라페코는 시걸이 이미 충분한 자료를 축적한 것 같다면서 앞으로도 좋은 다큐가 계속 나왔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국가두마 차원에서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참고로 러시아 국영TV의 토론 프로그램 사회자 솔로비오프는 굉장히 거침없습니다. 러시아를 제재하려는 서구 국가들의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면서 묻어버리겠다는 표현도 합니다. 서구 세계는 그의 거침없는 발언에 대해 때때로 경기를 일으킵니다. 서구 미디어들은 그를 미쳤다고도 하지만 러시아인들은 속 시원하게 할 말을 한다는 반응도 높습니다.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 북한 양국 관계를 확대할 의사를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조선중앙통신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광복절을 맞아 김정은에게 보낸 서한에서 긴밀한 유대가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며 한반도 동북아 지역의 안보와 안정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은은 이에 대해 두 나라 간의 전략적, 전술적 협력, 지원과 연대는 적대 세력의 위협과 도발을 좌절시키기 위한 공동의 노력으로 새로운 차원에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적대 세력이 누구인지는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비서구권에 구애하고 있는 가운데 푸틴과 김정은이 더 긴밀한 관계를 선언했다는 제목으로 이 사안을 다뤘습니다. 러시아 구애하고 여기에 호응하고 있는 국가들은 부지기수입니다. 사실 러시아에 호감을 가진 나라들이 숫자로 보나 인구수로 보나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북한은 이 비서구권의 수많은 나라 가운데 하나에 불과합니다. 러시아가 북한과 어떤 관계를 심화시킬지 앞서 예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돈바스 복구 사업에 북한이 참여한다 정도로 받아들이는 게 맞습니다. 러시아는 공산국가가 아닌데 반해 북한은 지독한 전체주의 공산국가입니다. 두 나라를 동일시하고 호들갑을 떨어서 국익에 도움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는 오히려 북한의 바람에 부하노동하는 꼴입니다. 그러면 다시 스티븐 시걸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스티븐 시걸은 조부가 20세기 초에 미국으로 이주한 러시아인입니다. 그래서 스티븐 시걸은 러시아에 상당한 애착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이 러시아계 몽골이라고 자랑스럽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러시아를 또 다른 조국이라고까지 표현할 정도로 애착을 표했습니다. 그는 늘 러시아 미국 관계가 좋아지도록 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모든 것을 해왔다고도 말했습니다. 스티븐 시걸은 푸틴 대통령, 벨라루시의 루카셴코, 체첸의 카디로프와도 굉장히 친합니다. 그는 2016년에 러시아 시민권도 받았습니다. 러시안 몽골의 전사 체격을 타고난 스티븐 시걸은 유도, 합기도, 카라테, 검도 등 각종 무술도 뛰어납니다. 특히 푸틴 대통령처럼 유도 애호가이기도 합니다. 러시아의 무술인들은 그에게 영어로 마스터에 해당하는 마스테르 혹은 일본어로 스승을 의미하는 센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스티븐 시걸은 러시아에서 공익 활동에도 많이 참여합니다. 2021년 5월 그는 바른 러시아, 진리를 위한 애국자 모임에 참가해 러시아의 생태 환경 보호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크림 병합 때부터 줄곧 러시아를 지지해왔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모두 동포라면서 전쟁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물론 키예프 정권으로서 그는 눈에 가십니다. 미국과 서구의 좌파 리버럴들은 스티븐 시걸을 두고 러시아의 선전 도구라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스티븐 시걸은 그러거나 말거나 진실이 중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